네, 그렇습니다.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 중인 이 김기춘 전 실장이 네. 과거 왕조 시대 같으면 이 왕조에서 비서실장격인 도승질을 했다면 네. 사약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말에 100번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정치적 책임은 통감한다고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특검에서 만약 사약을 준다면 독배라도 마시면서 깨끗하게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라는 심정을 밝혔습니다. 참, 이게 지금 국민 앞에서 뭐 하자는 겁니까? 쇼하자는 겁니까? 뭡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제요,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이었어요. 참, 말은 잘합니다. 과거 왕조 시대 같으면 망한 정권이다. 박근혜 정권 말하는 거겠죠. 왕조에서 도승질을 했으면 사약을 받지 않았겠느냐. 도승지가 비서실장격인가요? 그렇죠? 100번 죽어도 마땅하다. 무너진 대통령을 내가 보자 했는데 만약 특검에서 당신 재판할 것도 없이 사약 받아라 하여 독배를 내리면 제가 깨끗이 마시고 이걸 끝내고 싶다. 아니, 손 변호사님, 이 네. 말만 들으면 네. 제가 죄를 인정합니다. 이렇게 들리는데 이게 지금 그런 말이에요? 아,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뭡니까 그럼 이거? 지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어떤 표정이나 건강 네. 상태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동정심을 유발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언급들을 다 제외하고 네. 이런 게 사실 불필요하거든요. 유죄무죄를 가리는 데는. 네. 불필요한 부분들을 다 걸러내고 핵심적인 법률적인 부분만 딱 남겨놓고 봐야 됩니다. 아하.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여전히 자기 자신은 잘못이 없다. 세상에. 나는 범죄를 저지른 바가 없다라는 주장과 같은 의미입니다. 네. 즉, 왜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잘못 보좌했는가. 네. 그리고 또 당신이 일을 제대로 못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옳은 소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상황이 된 거 아니겠느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비난은 달게 받겠다. 네. 하지만 그거는 범죄는 아니거든요. 따라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비판은 받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범죄는 안 저질렀다. 네. 라고 한다면 이 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동의합니다.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왕조시대 같으면 망한 정권이고 타약을 받아도 마땅하고 100번 죽어 마땅하다 이런 이야기는요. 네. 여기에 현혹될 필요도 없고 또한 재판부도 이런 이야기에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네. 특히나 이제 어제 특검이 이런 부분을 한번 또 콕 집어서 질문까지 했습니다. 네. 여전히 그럼 김기춘 피고인은 잘못한 게 없고 네. 단지 비서실장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잘못 보좌했다는 것만 인정하는 것이냐? 네. 라고 물었더니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고 답을 했습니다. 잘못 보조한 것만. 여전히 무죄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는 반성하지 않은 부분까지 모두 다 반영이 되어서 형량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손 변호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이 이해가 돼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예전에 그 청문회나 이럴 때처럼 이 재판에서도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대체 무슨 질문을 특검했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이 정치적으로는 통감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런 표현을 이렇게 돌려서 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계속해서 네. 자기의 주장을 밝히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 배제 명단 이러이러한 사람은 빼시오. 그 업계에서 좀 빼시오. 이런 지원 배제 명단을 만들어 적용한 게 사실이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사실 자체를 재임 중에 알지 못했답니다. 하하하하 재밌네요. 이런 유머가 있네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또 이럽니다. 저는 명단을 만들고 이걸 내려보내서 적용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 누구로부터 보고받거나 명단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재임 중에는 그런 일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염 교수님. 네. 그러면서 느닷없이 자기 나이를 들먹였습니다. 자기가 80 노인이라며 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얘때요. 네네. 아니 그러면 이 땅에 있는 80살 드신 분 어르신들 다 욕되게 하는 거예요. 자기처럼 다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지금 김기춘 전 실장이 얘기한 게 있죠. 3, 4일 전 모임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80 먹은 노인이 3, 4년 전에 기억이 있겠냐 지금 네.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사실은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지금 김기춘 전 실장이 사실 과거에도 보면 모로쇠로 일관하는 경우들이 많았죠. 많았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불리한 경우에는 굉장히 모른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잘하는 두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뭘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죠? 그 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똑같은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의 아이콘으로 제일 유명하신 분이 아이콘, 네. 김기춘 전 실장이시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말했듯이 정치적으로는 자기가 책임이 있다. 다만 나는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저희 범죄학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크게 이제 화이트 칼라 범죄와 블루 칼라 범죄로 나뉘거든요. 이제 블루 칼라 범죄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블루 칼라가 이제 청바지를 얘기해요. 노동자 계층을 얘기하는데, 이 블루 칼라 범죄는 보통 이제 강력 범죄들이 많죠. 살인, 강도, 강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4대 중대 범죄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화이트 칼라 범죄는 이제 그 화이트 칼라가 이제 와이셔츠 하얀색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사회 지도층이라든지 아니면 좀 경제적으로 부유한 층에서 나타나는 범죄를 얘기하는데, 보통 그 블루 칼라 범죄에 대해서만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처벌이 강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이런 범죄가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블루 칼라 범죄에 대해서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런 화이트 칼라 범죄가 더 죄질이 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사례를 보면 조이팔 같은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그 조이팔이라고 우리나라 그 다단계 사기에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사례인데 4조 원대의 사기를 했고요. 그것 때문에 결국 전 재산을 투자한 분들이 한 열 몇 분 정도가 자살을 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의 가족들의 어떤 경제적 부분, 또 생활과 심리적인 부분을 피폐해질 수 있게 만든 부분이 이런 화이트 칼라 범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처벌 부분도 중요하고 사회적 합의도 중요한 부분인데, 김기춘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있고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서 이런 부분을 몰랐다라는 부분은 일단 말이 안 되고, 자기가 그 정도의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면 책임질 부분은 좀 책임지셨으면 하는 그런. 손 변호사님, 이러다 보니까 이런 김기춘 전 실장의 얘기 진술을 듣고 있던 방청석에 있던 한 분이 뭐라고 막 소리 질렀다면서요. 답답하니까. 그렇습니다. 뭘 모르냐, 도대체 왜 모른다고 하느냐, 거짓말하지 마세요라고 소리를 쳤고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럴 거예요. 울음까지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결국 퇴정 조치를 당했죠. 법정 내에서 소란을 부렸으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여성이 김기춘 전 실장이 관여된 것으로 현재 의심받고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블랙리스트에 실제로 이름이 올려 있었던,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던 그 인물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자기 자신이 그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던 걸 여성의 주장이죠? 그렇습니다. 여성의 주장에 따르면 내가 그 블랙리스트에 직접 이름이 올랐던 사람이다. 그런데 뭘 몰랐다고 이제 거짓말하느냐? 라고 이제 그 울음을 터뜨리고 소리를 질렀는데요. 물론 실제로 블랙리스트에 그 해당 여성의 이름이 올라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만약 그렇다고 가정한다면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았을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을 직접 지켜보면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런 소리까지 지르고 퇴정 조치를 감수하고 소리 질렀을지, 이런 상황인 것을 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 중에 이 김기춘 전 실장이 과거 왕조 시대 같으면 이 왕조에서 비서실장격인 도승질을 했다면 사약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말에 100번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정치적 책임은 통감한다고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특검에서 만약 사약을 준다면 독배라도 마시면서 깨끗하게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라는 심정을 밝혔습니다. 참, 이게 지금 국민 앞에서 뭐 하자는 겁니까? 쇼하자는 겁니까? 뭡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제요,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이었어요. 참 말은 잘합니다. 과거 왕조 시대 같으면 망한 정권이다. 박근혜 정권 말하는 거겠죠. 왕조에서 도승질을 했으면 사약을 받지 않았겠느냐. 도승지가 비서실장격인가요? 그렇죠? 100번 죽어도 마땅하다. 무너진 대통령을 내가 보자 했는데 만약 특검에서 당신 재판할 것도 없이 사약 받아라 하여 독배를 내리면 제가 깨끗이 마시고 이걸 끝내고 싶다. 아니, 손 변호사님, 이 말만 들으면 제가 죄를 인정합니다 이렇게 들리는데 이게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 잘못 보좌했다는 것만 인정하는 것이냐? 라고 물었더니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고 답을 했습니다. 잘못 보좌한 것만? 여전히 무죄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는 반성하지 않은 부분까지 모두 다 반영이 되어서 형량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손 변호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이 이해가 돼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예전에 그 청문회나 이럴 때처럼 이 재판에서도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대체 무슨 질문을 특검했는데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정치적으로는 통감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런 표현을 이렇게 돌려서 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계속해서 자기의 주장을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 배제 명단 이러이러한 사람은 빼시오. 그 업계에서 좀 빼시오. 이런 지원 배제 명단을 만들어 적용한 게 사실이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사실 자체를 재임 중에 알지 못했답니다. 하하하하 재밌네요. 이런 유머가 있네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또 이럽니다. 저는 명단을 만들고 이걸 내려보내서 적용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 누구로부터 보고받거나 명단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재임 중에는 그런 일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염 교수님. 네. 그러면서 느닷없이 자기 나이를 들먹였습니다. 자기가 80 노인이라며 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때요. 네네. 아니 그러면 이 땅에 있는 80살 드신 분 어르신들 다 욕되게 하는 거예요. 뭐 자기처럼 다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지금 김기춘 전 실장이 얘기한 게 있죠. 3, 4일 전 모임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80 먹은 노인이 3, 4년 전에 기억이 있겠냐 지금 네.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사실은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지금 김기춘 전 실장이 사실 과거에도 보면 모로쇠로 일관하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불리한 경우에는 굉장히 모른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잘하는 두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뭘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죠? 그 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똑같은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의 아이콘으로 제일 유명하신 분이 네. 김기춘 전 실장이시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말했듯이 정치적으로는 자기가 책임이 있다. 다만 나는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저희 범죄학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크게 이제 화이트 칼라 범죄와 블루 칼라 범죄로 나뉘거든요. 이제 블루 칼라 범죄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블루 칼라가 이제 청바지를 얘기해요. 노동자 계층을 얘기하는데 이 블루 칼라 범죄는 보통 이제 뭡니까 그럼 이거? 지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어떤 표정이나 건강 상태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동정심을 유발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언급들을 다 제외하고 이런 게 사실 불필요하거든요. 유죄무죄를 가리는 데는 불필요한 부분들을 다 걸러내고 핵심적인 법률적인 부분만 딱 남겨놓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여전히 자기 자신은 잘못이 없다. 세상에. 나는 범죄를 저지른 바가 없다. 라는 주장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왜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잘못 보좌했는가. 그리고 또 당신이 일을 제대로 못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옳은 소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상황이 된 거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비난은 달게 받겠다. 하지만 그거는 범죄는 아니거든요. 따라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비판은 받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범죄는 안 저질렀다. 라고 한다면 이 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조 시대 같으면 망한 정권이고 타약을 받아도 마땅하고 100번 죽어 마땅하다 이런 이야기는요. 여기에 현혹될 필요도 없고 또한 재판부도 이런 이야기에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어제 특검이 이런 부분을 한번 또 콕 집어서 질문까지 했습니다. 여전히 그럼 김기춘 피고인은 잘못한 게 없고 단지 비서실장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강력범죄들이 많죠. 살인, 강도, 강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4대 중대범죄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화이트 칼라 범죄는 이제 화이트 칼라가 이제 와이셔츠 하얀색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사회 지도층이라든지 아니면 좀 경제적으로 부유한 층에서 나타나는 범죄를 얘기하는데 보통 블루 칼라 범죄에 대해서만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처벌이 강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이런 범죄가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블루 칼라 범죄에 대해서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런 화이트 칼라 범죄가 더 죄질이 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사례를 보면 조이팔 같은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조이팔이라고 우리나라 다단계 사기에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사례인데 4조 원대의 사기를 했고요. 그것 때문에 결국 전 재산을 투자한 분들이 한 열 몇 분 정도가 자살을 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의 가족들의 어떤 경제적 부분 또 생활과 심리적인 부분을 피폐해질 수 있게 만든 부분이 이런 화이트 칼라 범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처벌 부분도 중요하고 사회적 합의도 중요한 부분인데 김기춘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있고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서 이런 부분을 몰랐다라는 부분은 일단 말이 안 되고 자기가 그 정도의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면 책임질 부분은 좀 책임지셨으면 하는